예, 그러면 먼저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차례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지호 감독님부터 해서 오동민 배우, 그다음에 최희진 배우, 이정현 배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출을 맡은 염지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옆집 사람에서 찬우 연기한 오동민입니다.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좋은 이야기들 써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람에서 현민 역할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이렇게 기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 사람에서 기철 역할을 맡은 배우 이정현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미리 먼저 여쭤볼게요. 먼저 염지호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집에 시체와 함께 누워있다라는 이 한 줄 스토리만 들어도 영화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재미있는 설정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제 학교 졸업 작품인데 이제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저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예산으로 괜찮게 찍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룸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노트로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한 줄이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시체가 있다면이라고 써진 한 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생각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를 현실감 있게 또 저희에게 구상해주신 분들이 바로 배우님들인데요. 배우님들께서도 각자 본인이 맡으신 캐릭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동민 배우부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찬우라는 인물은 장수생이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시험에 대한 깊은 열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고시생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찾는 것 같은 느낌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한마디로 미워할 수 없는 찐따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그 문장에서 그 문장 안에서 찬우라는 인물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같이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빌드업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옆집 404호에 gat혀가지고 혼자 그 안에서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최고의 그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투영했던 최고의 어떤 노력들이라든가 어떤 극단의 상황 속에서 머리를 가장 많이 썼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 네, 저는 404호의 악명 높은 벽간 소음러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캐릭터는 양면성이 가장 보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욕망 가득한 모습이었다면 앞에서는 굉장히 학생 같은 컴퓨터 공학과 학생처럼 좀 순수한 어떤 모습을 가져서 찬우를 좀 홀리는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했던 캐릭터인 것 같고 좀 똑똑하고 순발력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정현 배우님. 네, 기철 친구는 404호의 그 소음러의 남자친구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전과자이면서 제일 순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돈이라는 맹목적인 목적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안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너무 재밌게 저희 영화를 따라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캐릭터들과 새 배우분들이 굉장히 찰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나게 환상의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이 세 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찬우 역할은 제가 이제 후보군으로 몇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동민 배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정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일단 동민 배우님 회사에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이 배우라면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고, 영화에서 사실 저는 키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게 현민이었는데, 이제 현민 캐스팅 할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나이대도 그렇고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추천도 많이 받고 뭐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찾아보기도 했지만 조금 계속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제 열어놓고 오디션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찾다가 희진 배우가 이제 오디션을 왔는데 되게 딱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적으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고, 정현 배우는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PD님이 다른 곳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다가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얘기해보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배우분들께서도 이 제안을 받고 또 시나리오를 읽으시고서는 어떤 게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영화 출연을 결정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께서도 어떤 계기로 출연을 결정하게 됐는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동민 배우님부터. 네, 저는 일단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진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나리오 자체도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었을 뿐더러 잘 쓰여져 있었고, 이제 그림도 잘 그려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호하는 장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또 어떤 단독 주인공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연기적인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여러모로 뭔가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마음속 깊숙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티는 최대한 안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감독님하고 미팅하면서 알아봐 주셨는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도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저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디션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 전에 웹드라마로 활동을 조금 하다가 조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품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시나리오가 일단 제가 스릴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끌렸던 것도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일단 현민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양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여서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저 이거 좀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기로 좀 열심히 오디션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배우님. 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와 정리가 되면서 조금 과도기적인 시기였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만나게 되었던 PD님도 PD님이지만 여기 같이 함께 하였던 조감독 친구도 있는데, 조감독 친구도 7년 전에 단편 영화를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감회도 새로웠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그 배우님들께서도 되게 운명적으로 딱 찰떡인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모습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또 질문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작품 자체가 그 원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찍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연출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뭐 특별히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간도 계속 연속적이고 공간도 하나다 보니까 제일
이제 어려웠던 게 컨티뉴이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촬영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뭐지?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배우들 스케줄도 있고 이제 영화상에 이제 뭐 이제 촬영적으로 기술적으로 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순서대로 촬영을 할 수 없었고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전에 찍어놓은 소스를 보면서 이 세팅에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재밌었나 봐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기술 스태프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짜고 장난을 치기로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는 구석 같은데 뭐 있으면 안 되는 소품 같은 걸 몰래 놓기 시작한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찬우가 베란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누가 이제 선물로 도넛을 갖고 왔어요. 근데 도넛 케이스를 세탁기 옆에 막 숨겨놓고 그다음에 막 뭐지 사이다 병 같은 거를 책장 뭐 이 사이에 껴놓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못 찾아가지고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거 찾는 게 또 옆집 사람을 보는 재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우님들께 이제 각자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오동민 배우님께서는 찬우가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재밌다 생각하셨던 포인트가 랩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새 또 쇼미더머니가 새로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재밌어 보이지만 그래도 연기하기는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랩 연기하시는 게?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랩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찬우라는 인물을 좀 알아가고 시나리오 전체에서 이제 제 뭐 역할별로 어쨌든 제 역할에 따라서 시나리오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그냥 랩이 그 안에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엔 접근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매우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가끔 어떤 구간에서는 애드립을 요구하셨던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시험 채점을 하는데 계속 2번이 나왔을 때 그 장면을 조금 주어져 있는 대사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이것저것 애드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감독님도 어떤 지점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생각해보니까 프리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근데 뭐 나름 재밌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입에 계속 붙어가면서 이제 라임들이 떠오를 때는 이미 오케이 컷이 나와가지고 더 못했었던 아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뭐 혹시 뭐 래퍼 같은 분들 영상을 보거나 참고하시거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었고 그때 이제 그 소품으로 플렉스 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래퍼 염따님의 어떤 상징적인 그 티고 제가 처음에 등장할 때 염따의 노래를 듣는데 그걸 이제 복도에서 첫 오프닝 시퀀스 때 그런 부분들 그런 장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따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의 자유로움이 무엇인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어떤 자유로운 플로우를 조금 이렇게 연구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도 접근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많이 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 현민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이중적인 캐릭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론 평범하지만 내면에는 어떤 면에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서 캐릭터를 연구하고 혹시 뭐 참고하거나 이런 작품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의 작품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너무 소시오패스적이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그 부분이 현빈이랑 좀 닮아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많이 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찬우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계획으로 내 루트대로 다 이끌어 가겠어라는 마음으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보면서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이정현 배우님 엄청난 신스틸러로 후반부에 굉장히 관중을 사로잡으시는데요. 얼굴에 피분장도 막 하시고 이렇게 몸싸움 같은 장면이 많은데 이제 패딩을 입고서 진행을 하고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촬영하시면서 힘든 점이 좀 많은 여러모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감독님이야 스태프분들이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요. 그 피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장면에 있어서는 대역분이 존재해서 그 대역분이 많이 대체로 진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덕분에 정말 다행히도 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딩 같은 경우도 세트가 춥기도 추운데 액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어쨌든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 좋았습니다. 그 액션 촬영하실 때 나머지 뭐 오동민 배우나 최희진 배우님이 그 이정현 배우님께서 굉장히 리드를 잘 해주셔가지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폼이 잘 나오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세 분 호흡은 어떠셨나요? 그 액션씬 찍을 때 이정현 배우님? 잘 하시던가요? 초보신데. 제가 누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과한 액션은 아니었고 거의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액션들이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카메라의 무빙이라든지 저희들의 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기술 부분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정말 좁았거든요. 그 세트 내부가. 근데 그 세트 내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으로 재밌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특별한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다면은 그 엎어치기를 하는 지점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전공자이시기도 했고 그 아무래도 이정현 배우가 그 리드를 많이 해줘가지고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전하고 싶네요. 예, 그때 되게 저 다칠 뻔했는데 또 많이 낙법도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리드를 많이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그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나 주제. 사실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냥 제가 보는 현대사의 화두들을 약간 전시하는 느낌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이 영화에 녹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각자의 뭔가 가십을 본 것처럼 이 가십에 대해서 즐겁거나 뭐 심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모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애매하게 몇 개씩 배치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이제 각자가 추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도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인 아줌마한테 이제 찬우가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한번 떠보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때 주인 아줌마도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그거였고 이제 뭐 이걸 보고 나서 어떤 걸 느껴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끝으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우리 예비 관객분들과 기자님들께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영화가 지금 극장이 되게 안 좋은 시기에 이제 개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개봉한 것 자체만으로 되게 좋아서 사실 뭐 관객 수는
많이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제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뭐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럴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 오셔서 재밌게 보셨으면은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씩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동민 배우님.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장르의 이제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고 이렇게 좀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시간 때우고 재밌게 즐기다 가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오셔서 즐기시면은 좋은 그리고 어떤 묵직한 알맹이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 알맹이들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에 쏟아부은 열정들은 네,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지점들을 관객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희진 배우님. 저도 3년 전에 이제 촬영한 작품 이지만 정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이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첫 시작을 좀 알리는 계기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뜻깊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꼭 1만 관객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저 최희진도 많이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연기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배우님. 중간중간에 분명히 코믹적인 요소가 많은 스릴러의 영화여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도 사회적인 이야기도 많이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도 재밌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보신 만큼 즐겁게 기사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잠시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